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시장이 5거래일째 잘 가는가 싶더니 오후 시장 들어서 조금씩 힘이 빠지니까 아마 오매불망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아마 2시 부근 넘어서부터는 모든 시청자들이 시장간 엄마 기다리듯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해 봐야 할까요? 사실 그 시점에 시장에서 또다시 카더라 통신의 찌라시가 좀 3가지 정도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해졌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 이슈 부분에 발생되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유엔의 직접적인 조사 가능성, 이와 관련돼서 좀 변동성이 있었고요. 또 2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서 생방에서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번에 급변동 미국 시장 쪽에서 나왔던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아직 안 잡혀 있네요. 네. 다우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거 지금 안 잡혀서 그냥 말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급락 부분이 나왔을 때 트럼프에 대한 확증 부분이었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는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던 나스닥 4인방, 이 부분에 또다시 지난번 출렁임과 똑같은 제재, 조사 가능성이 좀 표현되면서 시장이 동반해서 순간적으로 내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특징적으로 놓고 판단한다면 오늘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면서 외국인, 특히 기관 쪽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들이 아침부터 상당히 거셌었죠. 그런 뒤에 이것이 이제 축소된 거는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공격적인 매수세가 전혀 없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루머에서 상당히 급하게 좀 내려왔다라는 것이 있겠는데, 하지만 여기서 저는 조금 예의주시를 계속하는 게 올라오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승과 종목 힘을 보면 분명히 여기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상승입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흐름들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매도가 상당히 진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고점이 막혀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건 시장이 올라오는 족족 이제는 우리가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올라올 때마다 청산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부분과 함께 오늘 실제 선물 시장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 쪽과 금융투자 창구가 다시 현물과의 좀 복잡스러운 관계에서 수급 때문에 현물 매도가 좀 확대가 됐어요. 어제 제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베이시스 추이를 좀 잘 보자 계속 말씀 좀 드렸거든요. 지금도 들어오면서 장중 부분에서 계속 발생했는데 어제 종가상에서 콘테코로 마감을 했죠. 오늘 장중 부분에 또다시 한번 백어데이션 상태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좀 반복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 상태로 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조정이 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도 놓고 보면 분봉상을 잠깐 볼게요. 보시면 오늘 이게 이제 캔들 볼륨 차트 쪽의 기준인데요. 앞에서도 계속 오늘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오늘 노란 쪽에서는 사실은 좀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선물에 대한 아침 초반의 갭상승, 어제도 표현을 드렸는데요. 갭상승에서 막혀버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초반에 막혀버리면 조금 복잡해진다. 시장이 좀 하락폭이 나올 것이다라고 표현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막히면서 재차 올려놓지 못했고요. 요때가 이제 루머가 좀 확산되면서 급하게 나왔는데 요때 내려오는 걸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큰 물량들,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서 급하게 하락적으로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되돌림이 꼬리가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시장을 그냥 단순하게 코스피 코스닥을 전체 미래 가격인 선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박스권입니다. 이 부분의 박스권이 잘 벗어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먼저 하락에서 벗어났었고 그다음에 오늘 올라타면서 지지는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여전히 올라가도 막혀있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좀 유지하는 뷰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특징은요. 사실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보셨다라면 큰 무리는 없으셨을 것 같은데 자동차보다는 오늘 첫 번째 시장을 제대로 방어를 했던 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R&D 센터가 결국 이제 열린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CMO 쪽의 확대 기대감을 가져왔죠. 또 메꾸기를 진행을 하면서 시장을 동반해서 반등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라가도 계속 매물대가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한다 그래도 72만 원 초반부가 막힌다라면 역시 저는 매도 의견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오늘 LG전자가 여러분들 이슈에 가장 집중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적과 함께 이제 LG 윙인가요? 그 부분에서 그게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전쟁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죠.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플렉서블 타입으로 접는 방식으로 폴더 타입의 이제 전쟁일 거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오늘 제가 특징으로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실적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 윗꼬리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지금 전형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긍정적이라는 게 윗꼬리가 몸통보다 너무 컸고 거래량이 수반됐기 때문에 매도 의견 저는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많이들 출렁출렁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블락데일 부분이 이제 대주주 물량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대주주 셀 구간이 발생이 됐었죠. 13% 부분에서 하락하다 보니까 개파락. 어제도 분명히 시장에 하나의 사건이 생기고 오늘도 연속적으로 사건이 생기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과매도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 사건이 터진 거 어제 SK바이오팜, 그다음에 두산피널셀 둘 다 수급적인 이슈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간다면 신규 매수는 한 템포 좀 더 기다리자라는 관점이겠고 보유자분들은 일시적인 수급의 꼬임이기 때문에 요거 중장기 관점의 성장성의 훼손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힘들어도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봤는데요. 기술적 반등일 뿐 고점은 여전히 막혀 있다고 평가를 해봐야겠네요. 이제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체크하고 AS도 좀 해볼 텐데 먼저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코인테크 최고가 기준 9%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 CJ제일재단과 SK이노베이션 또 현대제철 오늘 AS 해주신다고요. 이거 말고도 또 내일 전략 세워봐야겠죠. 내일은 어디에 포인트를 좀 맞춰볼까요? 네, 실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우리가 정유주가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얘는 이미 체질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 쪽에서 미리 선취 매수 쪽으로 좀 들고 가자. 그러니까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대신 방망이는 계속 짧게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 이제 추격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 부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면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게 오늘 오후장이 좀 떨어지는 게 현대차, 기아차 이용해서 같이 자동차를 지수랑 같이 밀어버리는 그 특징으로 한번 간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현대제철 역시도 이 부분 레스 포인트를 좀 잡는데요. 다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은 한번 팔고 눌림목 매수 한번 잡자라는 표현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장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CJ제일제당을 비롯해서 소비재 쪽입니다. 추가 우상향 쪽이 좀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살짝 고점이 막혀있는 부분 때문에 직전 고점이 좀 뚫어지지 못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가볍게 이제 실적과 함께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실적 주주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음식료 소비재 쪽은 집중적으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내일장 어제 베이시스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장 저는 다른 것보다는요. 이 선물 시장 쪽의 외국인 수급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란톡에서 표현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정확한 지시대보다는 317대를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일 이 317대 부분에 이 부분이 막힌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의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완성돼서 여기가 다중바닥이 된 건 아니다. 그러면 진짜 바닥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내일도 역시나 이제 업종 대표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소형주가 오늘 이제 시간차로 좀 움직인 건 좋았지만 실제로는 대형주 쪽, 대표주 쪽 집중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간 경례상 두 종목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K 머티리얼즈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관련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후발로 움직이니까 매물 하나 좀 소화하는 트레이딩 하나는 나오겠죠. SK 머티리얼즈 매매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요 바닥권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는 SNTC 실적 분류 쪽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바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